셀프 특혜법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 어떤 이유일까? 이것도 여야가 보니까 딱 대치하고 있는 어떤 현안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요. 자, 어제 상황인데요. 국회 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는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뒷말도 나오고 반발도 있고 왜 그러냐는 또 반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그냥 무턱대고 900 몇 건의 그 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법안 좀 보세요, 법안을. 이 민주화 유공자법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되어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데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럼 좀 더 법사위 본회의 가면 법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격돌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야가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걸 추진하고 민주화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여기 이름 있어. 전태일 나오죠. 전태일, 박종철, 이한 열사 등등등 예우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어떤 피해나 어떤 희생을 당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골자가. 근데 국민의힘은 아니 민주화 유공자법,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 누리려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다.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좀 맞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법안 처리를 강행을 한 거죠, 어제. 유희석 대변인.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저 법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예. 그 대상이 누구냐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럼? 예. 대상을? 이게 뭐냐면 민주화 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 대상에 민주화 인사로 그 등록된 예. 정의가 된 분이 9,844명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화 중에서 보상법은 지금 있는 거고요. 있죠. 예. 그 안에서 829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다치거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된 분들. 예. 그분들이 829명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 그럼 그분들은 이미 민주화 보상법에 적용 대상이 됐는데,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다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으신 분이 한 9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분들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의료 또는 양로 지원을 해주자. 이게 이 법의 혜택을 골자예요. 주자라는 법안인 거군요. 좋습니다. 좋은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이 829명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이 체제에 반대해서 큰 논란과 사고를 일으킨 분들까지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9년에 동의대에서 있었던 전경 5명 구출하려다가 시위하시는 분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 7명이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우리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있는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핵심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른다. 공개를 안 해주는 거. 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이 저희의 지적입니다. 자, 그럼 김성환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영화 서울의 봄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서울의 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소수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저항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 80년대 이런 신군부 세력에 저항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틈을 메우자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유공자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통해서 지금 이런 국가가 만들어졌으니
그들의 희생에 따른 예우를 국가적으로 해주자. 예. 이 법안의 취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386 운동권이 뭐 기득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희생됐던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때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 운동한 걸 가지고 또 권력을 취한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 당시에 희생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또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왜 두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합니까? 예. 이해가 전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여기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골자 중에 하나가 그 대상자 되신 분들이 누구인지 명단은 왜 비공개가 되는 건가? 이 그것도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문제제기를 그랬는데요. 했거든요. 예. 다른 유공자들은 명단 다 공개합니까? 그 명단 공개하라고 소송도 많이 냈잖아요. 올팔 유공자들도 명단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시비 삼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보훈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동의서 사태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예. 10차례나 법안이 폐기되고 재발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 그 형법하고 국가보안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을 일단 빼도록 했고 이번 법안 알기로는 제가 예. 그리고 보훈부에서 다른 유공자들처럼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유공자로 예우하기 싫다고 그러고 민주당이 처리하면 나중에 뭐 거부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문제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보훈부에서 심사하면 되잖아요. 뺄 거 있으면 빼면 되잖아요. 문제가 되면. 이 예, 문제가,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예. 항상 논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다 떠나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부분 민주화에 기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에서 정의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민주화 유공자로서 역사적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민주화 운동, 민주화 보상, 민주화 유공자 당연히 예우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 사람이고 누구는 민주화 했는 운동을 하지 않았는 사람이냐라는 어떤 판단의 가치 기준은 굉장한 토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이 통과되고 상임위에 올라가는 그 자체도 여야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질서가 안 됐다. 예. 기본적인 합의가 안 됐다는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그러면 아스팔트에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교도소를 갔다든가 이런 사람만 그 유공자로 봐야 될 것이냐. 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체제를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만 아니고 대한민국 4천만 5천만 국민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저도 사실 아스팔트에 나갔어요. 그럼 그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예. 이 역사적 정의에 대한 문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공자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딴지를 건다든가 예.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법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정의를 하는 것인데 예. 당연히 여와 야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회적 함의를 만들어야 예.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절차를 한다는 것은 민주를 기리는 법을 비민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님도 이제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지금 약간 이거 토론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시죠. 아니 법안이 예. 국회에서 자꾸 한쪽에선 단독 처리되고 거부권 행사되고 이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이 법의 취지로 봤을 때 이게 합의 처리가 안 되고 단독으로 그냥 통과된 거는 좀 안타깝죠. 이 법의 취지가 사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밖에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게 현재 여야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가 아닌가 싶고요. 이 법안이 처음에 그 법안이 작성됐던 그 안대로 통과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지금 의료 양로 지원으로 국한됐는데 그 이외에 뭐 자녀들 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처음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논란을 증폭시킨 거고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이 법안 내용에 그런 게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의 무슨 586 의원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숨지거나 다치거나 한 예. 분들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 양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게다가 아까 이제 반사회적인 내지는 반헌법적인 그런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오해 가능성도 좀 이 프로에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의 예. 취지에 보면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의 한거에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에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예. 유공자 예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헌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사건으로 이 관련된 분들은 이 법에 의해서 민주화 유공자가 되기가 어렵고 예. 그조차도 보훈부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의 안전장치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윤석 대변인. 허점이 많은 말씀이에요. 악마가 디테일에 있는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명단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못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 유공자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 반헌법적인 거 빼고 뭐 빼고 못 빼고 한다고 하지만 예.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의 나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89년에 있었던 동의대 사건을 뭘로 정의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안에 그게 들어가요? 그게 없으면 보훈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만약에 그분들을 탈락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그쪽에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인데 법에도 뭐라고 안 돼 있는데 왜 보훈부 심사로 나를 빼느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공개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명단 공개를 통해서 국회에서 정확한 굉장히 상세한 것을 규정을 해야 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했다는 아니 게 일단 문제라는 동의대 거죠. 사건 관련자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민주화운동 들자면 아니 그 예를 드는 게 부적절한 거죠. 그 오해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인데 예.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이 왜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좀 법인데 사실 지금 보세요. 제 오른편 왼편에 계신 두 분들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데 오늘 국회에서 사실 어제 뭐 굉장히 치열한 토론 합의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있어요. 법사위 본회의. 뭐 계속 지금 토론인 과정인데 그런데요. 사실은 이 과거의 어떤 이른바 운동권 활동 그것 때문에 오늘 큰 논란이 되신 분 한 분이 오늘 정치권에서 참 회자가 많이 됐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뭔가 설명하고 번복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 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찬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적격 심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긴급위원회를 검증위원회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그 재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뭐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의 말씀과 별개로 저는 당의 이제 시스템상 충분히 확인을 했었고 절차상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검증위를 이게 사실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을 텐데 검증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재심을 해서 결정한다는 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명이 등장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정의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보입니다. 특보. 근데요, 이분이 1997년 그러니까 대학 시절이잖아요. 이른바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의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하여튼 보면은 뭐 고문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상황인데 이거의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당시에 한 대학의 총학생회장 뭐 이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1심에 선고되고 2심도 선고되고 이렇게 해서 유죄가 됐죠. 근데 DJ 정부 때 특별사면 복권이 됐어요. 근데 이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특보가 된 상태인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총선 후보자로 적격하다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뒤늦게 알려졌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번복했어요. 부적격으로 의결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거 이의 신청하겠다. 못 받아들인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희 교수님. 네. 이거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논란이 될 걸 몰랐을까요? 특별 사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초적인 법의 상식에 의해서 했겠죠. 근데 오늘 또 그럼 적격했다 또 부적격으로 바꾸는 건 뭡니까? 이거 영향성을 고려했겠죠. 이런 사람이 공천에 대해서 국회에 나온다,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 진영부터 상당 공격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이념과 가치 철학 뭐 이런 것들에 기반했다기보다도 반사회적 활동이거든요. 이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념과 가치라는 것이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학생 운동도 했다고 합니다만 이거 좋게 표현하면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념과 가치는 사실상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회적 테두리는 그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질서에 반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반사회적 행동이란 말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주제를 보고 제일 처음에 기억을 잘 못했는데 짧게 나왔는데 네.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이게 95년도에 97년도죠. 예.
그 당시 그 조순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지금 저 정의치 특보께서 특보가 했는데 당시에 언론이 굉장히 이야기되는 게 당시에 뿌락치로 오인을 해서 어떤 분이? 그렇죠. 일반인을 그 당시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뭐 사찰 활동을 하는 그런 뿌락치가 아니냐 이래서 구금을 해놓고 폭행을 했어요. 그럼 학생들 신분에서 그렇죠. 폭행을 당했죠. 네, 폭행을 당해서 그 다음 아침에 시신으로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폭행 등등으로 사망을 한 겁니까? 그것이 학생 운동이 아무리 본질적인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명확하게 단정이 되지 않는 일반인을 구금을 해서 폭행을 하고 변사체로 발견되게 하는 이런 어떤 살인적 행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사회적 행동을 했는 사람이다라고 특별 사면을 했지만 다른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국민의 선량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사람이 이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김성환 평론가, 민주당도 뒤늦게 좀 심각성을 인식한 건가요? 아니면 여론을 좀 살펴본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할 때 그 공정이라는 게 뭐냐. 결국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른 기계적인 검증 결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 룰을 만들 때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특별 사면 복권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기계적으로 걸으면 그냥 통과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거예요. 어떤 문제인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전과나 등등이 있었는데 그게 사면 복권 됐으니까 깨끗해졌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한다. 사면 복권 된 사람 많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다시 출마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 꽤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그럼 그런 사람들 다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검증위에서 검증을 할 때 과연 어디까지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면은 검증위에서 검증할 때는 일단 기계적으로 올리면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덜컥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민주당에서 이게 적합하다고 했다가 오늘 부적격으로 번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검증 과정이 뭔가 허술하다고 하는 거를. 설명이 검증위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다 부적격이었는데 근데 적격이라고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검증을 해서 정무적 판단까지 들어가서 발표가 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더 생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적 정서든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검증위 차원이 아니라 다른 최고위든 어디든 정무적 판단에 개입돼서 이건 안 돼라고 이렇게 쳐대는 작업들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걸 다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사안 자체로만 보면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